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채용 공고 사이트 매치 발표를 맡은 이채원 한우진입니다. 네,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 배경, 기능 소개, DB 설계, 실행 화면, 시연 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네, 저희는 잡코리아 그리고 사람인과 같은 채용 공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주요 기능은 첫 번째로 일단 기업과 지원자 입장에서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공고 등록,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공고 등록, 지원자 관리, 결과 발표를 할 수 있고, 지원자는 자신의 이력서를 작성해서 공고를 신청하고 그다음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네, 우선 잡코리아, 사람인 그리고 다양한 채용 사이트를 보시면 자신에게 맞는 채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채용 정보 버튼을 클릭한 후에 채용 공고 상세 검색을 일일이 다 작성해야지 이제 자신이 원하는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공고를 상시 확인하기에 불편함이 있었고, 네, 두 번째로 채용 공고마다 홈페이지 지원하는 등, 또 다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회사마다 각기 다른 이 입사 지원서 양식 때문에 지원자 입장에서는 회사마다 다른 지원자 양식으로 인해 준비 과정이 힘들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지원자는 기존의 사이트를 이용하기에 나에게 맞는 공고를 찾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었고, 그리고 회사마다 각기 다른 지원서 양식으로 인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에게 업종에 맞는 공고를 또 별도로 제작해서 HTML 파일로 구치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만약 자회사에 관리 시스템이 없을 시 지원자의 이메일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인재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초창기 목표는 지원자는 단 하나의 이력서에도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고 편하게 공고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기업은 어느 분야의 기업도 우수한 인재를 편리하고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기간이 3주다 보니까 다는 구현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능 소개입니다. 지원자는 회원가입, 이력서 작성, 공고 지원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고, 회원가입에서는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변경, 이력서 작성 부분에서는 이력서 작성, 관리, 수정, 그리고 공고 지원 부분에서는 공고 지원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공고를 찜 스크랩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최근 본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기업은 마찬가지로 회원가입, 공고 작성, 지원자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에서는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변경, 그리고 공고 작성 부분에는 공고 작성과 관리 수정, 그리고 지원자 관리 부분에서는 지원자 출력, 지원자 분류 기능, 그리고 결과 발표까지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유저가 작성하는 이력서 테이블을 나누었고, 그리고 이력서에 항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력서 값을 가지고 다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네, 기업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작성하는 공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모집 분야, 지원 자격, 근무 환경, 복리후생 채용 절차, 추가 제출 사항, 공고 등록 기간 등 테이블을 분리해서 설계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화면 설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먼저 로그인 화면으로 각각 내비게이션 탭으로 구성하였으며 개인 회원과 기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로고를 클릭할 시에 유저 홈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도 똑같이 유저 홈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회원가입 버튼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회원가입 화면입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필수 입력 사항에는 전부 다 표시를 해두었고,
아래쪽에 우편번호 및 주소 찾기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편번호와 주소를 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API를 사용하여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을 전부 다 체크한 뒤에 회원가입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은 그 매니저의 아래쪽은 자기의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지만 매니저는 각자 기업에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DB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기업명, 기업 대표명이 DB에 있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 말한 API 부분입니다. 우편번호를 입력해도 되고 저런 식으로 동의대를 입력해도 우편번호와 주소가 전부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은 유저 홈 화면입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마이 페이지와 개인정보 수정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들을 배치했고 중간 상단에는 이렇게 채용 공고 필터 기능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아래쪽에 있는 채용 공고를 원하는 채용 공고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지만 이 기능은 아직 미완성으로 추후에 계속 추가해서 개발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크랩 공고와 최근 본 공고가 있는데 공고를 누르면 여기도 스크랩 버튼이 있고 공고 안에 들어가게 돼도 안에서 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그 찜하거나 스크랩한 공고는 이 스크랩 공고 안에 출력되게 되고 최근 본 공고 또한 이 공고에 들어가면 해당 세션을 바탕으로 저장하여 최근 본 공고에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회원 정보 화면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디는 수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리드온리로 막아놨고 그 아래쪽은 전부 수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배치해두었습니다. 다음은 비밀번호 변경 화면과 아래쪽은 회원 탈퇴 화면입니다. 다음은 유저의 메인 기능인 이력서 작성입니다. 왼쪽에는 유저의 개인정보를 출력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가운데가 이력서 작성, 오른쪽은 이력서의 항목을 표시해 두었고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이력서의 해당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력, 경력 모든 사항을 한 이력서에서 전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여기는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동적으로 해당 공간이 추가되어 DB에도 전부 동적으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인턴 및 대외활동, 교육이수, 자신이 보유한 스킬이나 자격증, 그리고 자기 진행했던 프로젝트, 아니면 제출할 포트폴리오나 수상 내역까지 전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경험, 자신의 어학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 우대 사항을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를 시 이와 같이 이력서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모달이 출력되고 제목을 입력한 뒤에 확인을 누르면 이력서를 저장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력서 관리 페이지입니다. 방금 아까와 같이 이력서를 작성하면 바로 이렇게 이력서 관리 페이지에 출력이 되고 이쪽에 있는 이력서 제목을 클릭하면 이력서 열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이쪽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력서 수정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력서 열람 페이지입니다. 이력서 수정이나 이력서 작성과 달리 이 페이지에서는 진짜 열람만 할 수 있고 이쪽을 보면 다른 페이지에서는 저장 버튼이 있지만 이 페이지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수정 페이지입니다. 아까와 달리 밑에 추가하기 버튼도 있고 저장 버튼도 있어서 이력서에 추가하고 싶거나 빼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 전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유저의 스크랩 공고 및 최근 본 공고 모달 화면입니다. 스크랩 공고는 좀 전에 말해드렸다시피 자신이 조금 더 이 공고에 대해 관심이 간다고 생각된다면 스크랩을 하여서 이렇게 알기 쉽게 저장해 둘 수 있고 최근 본 공고는 해당 공고 열람 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면 전부 저장되게 됩니다.
아까는 모달이었고 이 페이지는 모달과 달리 페이지로 구성한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달에 떠있던 리스트가 그대로 여기로 전부 출력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저의 공고 열람 및 공고 지원 모달입니다. 이 윗부분이 유저가 공고를 열람하러 들어갔을 때 보이는 화면이고, 이 공고의 제일 위쪽으로 내리면 공고에 지원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공고 지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공고 지원 모달이 출력되고, 여기에 자신이 제출하고 싶은 이력서를 클릭해서 지원하면 공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에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폼에서 즉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각 공고 리스트에 즉시 지원 버튼을 만들어 두었고, 이 즉시 지원 버튼을 클릭해도 공고 안에서 지원 버튼을 클릭한 것과 같이 모달이 출력되고, 이력서를 클릭해서 지원을 버튼을 누르면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사 지원 현황입니다. 좀 전에 이력서를 제출한 공고와 제출한 이력서의 제목을 모두 출력하고, 이쪽에는 이력서를 제출한 공고 제목, 제출한 이력서 제목인데, 이 부분도 클릭하면 다시 자신이 어떤 공고에 이력서를 제출했는지, 어떤 이력서를 제출했는지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자가 공고에 지원했을 시 관리자가 어떻게 자신이 작성한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자의 이력을 볼 수 있는 매니저 홈 화면입니다. 그래서 매니저 홈 화면에는 공고 등록할 수 있는 버튼이 상단에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 리스트는 자신이 작성한 공고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공고 등록 버튼을 누를 시 어떤 채용을 진행하시나요 해서 일반 채용 버전과 블라인드 채용 버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용과 블라인드 채용의 차이점은, 이제 블라인드 다 아시다시피 학생의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기업 정보와 모집 정보를 작성할 수 있는 폼이 나오고, 두 번째로 지원 자격 요건과 근무 환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 복지와 채용 절차 모두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추가해서 작성할 수 있으며, 마지막 회사만의 추가 제출 사항을, 추가 질문 사항과 추가 제출 파일이 있으면 해당 항목을 작성해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른 시 공고 제목 입력 화면이 뜨면서 이렇게 작성한 공고 내용은 상단 부분과 같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 버튼을 누르면 작성한 공고가 수정할 수 있는 폼이 나오고, 삭제 버튼을 누를 시 삭제하시겠습니까? 알림이 뜨면서 해당 공고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상단 부분에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공고 내용이 출력이 되고, 임시 저장 버튼 마감 협업을 누르면 지금 공고의 상태가 임시 저장, 마감, 협업인 게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프로젝트 때는 이렇게 진행 중인 공고를 출력시키고 마감하는 과정을 거쳐보면서 나중에 마감 때 표시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공고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단부에 공고 제목이 출력되고, 이렇게 일반 채용이냐 블라인드 채용 차이냐 공고 타입이 출력되면서 사용자가 입력한 절차만큼의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발표 이 절차가 출력되고,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은 파란색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공고는 등록, 마감 일순으로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부분 오시면은 해당 공고에 지원한 지원자 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에는 최종 합격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공고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지원자 관리 화면입니다. 제일 상단에 어떤 공고를 클릭했는지 공고 제목이 출력되며, 두 번째로
해당 공고의 절차 정보가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이제 공고 지원자 정보들이 쭉 출력되게 되는데 순번짐, 신상, 경력, 전공, 자격증, 포트폴리오, 스킬, 어학 능력 등 지원자가 작성한 이력서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찜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찜 기능을 하면 이렇게 아이콘이 체크가 되면서 좀 사용 관리자 입장에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로 메모 기능을 제공해서 이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좋다,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 평가 기능을 추가해서 이 학생에 대한 평점을 매겨서 조금 더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게 기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단으로 이동, 하단으로 이동, 제외하기 기능을 통해서 조금 자신의 회사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학생들일 경우에는 제외하기 버튼을 누르면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그래서 하단으로 이동을 누르면 해당 학생은 하단부로 이동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선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 선별이 끝난 후 합격 요구에서 합격 처리와 불합격 처리를 체킹한 후 결과 발표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 발표 모달이 나오면서 합격자 보기 누르시는 합격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불합격자 보기에는 불합격자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의 경우에는 축하합니다, 합격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메일 전송할 수 있게 내용이 출력되고, 불합격자 역시 불합격자에 관련된 내용이 출력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발표하기를 누르면 결과 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알림과 함께 해당 모든 합격자와 불합격자들에게 메일이 통보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서류 전형에서 학생을 발표했을 경우 1차 면접 체크가 되어 있고, 해당 합격자인 명단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며, 메인 홈 화면에서도 이렇게 서류 전형에서 1차 면접으로 바뀌었다, 진행되었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걸쳐서 이제 마지막 과정까지 완료하였을 시 모든 채용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림과 함께 해당 공고가 마감 상태로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최종 발표를 했고 최종 합격자 1명임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유저와 마찬가지로 매니저 회원정보 수정기기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로젝트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시연은 일단은 관리자가 공고를 작성하고, 그 작성한 공고에 지원자가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지원한 내용을 바탕으로 절차를 마감해서 메일 보내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으로 기업 회원으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맞게 입력하고, 만약 이 부분이 틀리시 오류가 나게 됩니다. 이용 여건을 체크하지 않을 시 체크하라는 알림이 뜨고 회원가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아무 작성한 공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빈 화면이 출력되고, 우선 예시로 공고 하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블라인드 채용을 클릭할 시에는 여기서 보시면 지원 자격 요건, 네,
경력 여부와 요구 스킬, 요구 자격증만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일반 채용 버튼을 클릭할 시 이렇게 지원자의 학력, 성별 모두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획 전략, 마케팅 홍보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며 헤더 좌측 메뉴의 항목을 클릭할 경우 상세 항목들이 우측 메뉴에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IT의 데이터 분석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업무는 데이터 수집가로 모집하는 인원수는 30명. 네, 직급 같은 경우에는 무관, 학력도 무관으로, 성별도 남성, 여성, 성별 무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경력 같은 경우에도 신입과 경력과 경력 무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도 개발자 언어, 개발자 기술, 편집,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는 데이터 수집가인 업무와 모집 분야명인 만큼 개발자 언어로 HTML, CSS 이런 식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값들은 중복 없이 하단 부분에 이렇게 출력되게 되며, 클릭하게 될 시 잘못된 부분인 경우는 이렇게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격증인 경우에도 저희는 이렇게 쭉 출력되게 되며, 정보 처리 기능사와 선택을 하고 연봉 급여를 최소 단위와 최대 금액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만이기 때문에 하고, 고용 형태는 정규직으로 근무 요일을 선택하고 근무 시간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복지와 혜택 같은 경우도 추가 작성을 하실 수 있고, 네, 접수 기간은 오늘로 설정하고 마감은 2주 뒤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차는 지원자가 원하는 만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체적으로 많이 하는 서류 전형,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1차 면접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고 작성의 필수 사항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필수 값을 입력받았고, 기간은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수정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질문 사항 같은 경우는 복지 사항과 마찬가지로 추가한 만큼 입력받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사항을 작성한 후 등록 완료 버튼을 누르면 공고 제목이 나오게 되고, 지금 테스트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공고를 등록해 보았고, 서류 전형, 첫 번째로 자신이 등록한 서류 전형에 파란색 표시가 되는 걸 보고 이제 해당 공고에 지원자가 지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저 파트에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의 사항들을 전부 다 입력해야 하며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르면 가입이 되지 않도록 구형해 놨습니다. 또한 생년월일도 이런 식으로 각각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고, 주소 또한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저로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가입된 유저의 아이디대로 여기 테스트라고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정보 수정에 들어가면 방금 입력한 대로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모두 들어가 있고, 이제 회원정보 수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주소 또한 원하는 주소로 바꾸고 수정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바뀐 상태로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변경 또한 저희가 조금 전에 1111로 가입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비밀번호로 현재 비밀번호 입력하면 현재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며, 만약 새로운 비밀번호가 서로 다르다면 이 또한 새로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출력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비밀번호가 완료됐고, 다음은 이력서 작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출력되는 칸이고, 오른쪽은 모든 이력서 항목이 출력되는 칸입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를 경우 해당 항목으로 이동해서 편리하게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력서 작성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입력할 수 있고, 아래 학력 부분에도 검정고시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다양한 정보를 모두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학년월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하기를 눌러서 몇 개를 추가하든 전부 다 동적으로 받아서 DB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해 두었습니다. 아래쪽 이력서 입력받는 부분도 빠르게 입력해서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킬 같은 경우는 매니저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중복 없이 전부 들어가게 되며, 아래에서 클릭할 경우에는 미리 넣어 놓은 걸 뺄 수 있습니다. 자격증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자신이 소유한 자격증을 넣을 수 있고, 아래에서 클릭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자격증이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래에 있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하단 부분에 취업 우대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세 개는 전부 대상자 또는 대상자 아님 두 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이 장애와 장애 등급과 병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등급을 선택할 수 있고 여기 체크박스에서 체크를 해제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이 이 부분이 다시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력서 저장할 때는 주로 이름을 입력한 다음에 저장하고 이력서 관리에서 방금 입력한 사항이 이렇게 전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긴 단순 이력서 열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할 수 없고 보시면 원래 있던 추가하기 버튼도 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으로 간다면 이 부분을 이렇게 전부 수정이 가능하고 또한 아래의 추가 사항도 다시 전부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력서의 이름 또한 이런 식으로 테스트 뒤에 수정을 붙인 뒤 저장하게 되면 여기서 테스트 수정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홈 화면입니다. 여기 있는 이 카테고리 부분은 저희가 구현을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아직 구현은 하지 못했고 추후에 계속 개발하여 구현해낼 생각입니다. 다음은 공고 출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고, 조금 전에 공고의 이름이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조금 전 시연에서 추가했던 공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남은 기간은 마감일을 2주 뒤로 잡았기 때문에 13일 전. 또한 여기 회사 이름과 지도를 추가하여 이런 식으로 회사가 어디 있는지, 회사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르게 된다면 자신이 확인하고 싶은 항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었습니다. 또한 이 위쪽을 보면 찜 버튼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찜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스크랩 공고에 들어오게 되고 찜을 해제하면 바로 스크랩 공고에서 빠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 본 제목, 테스트, 조금 전에 들어갔던 공고 하나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다른 공고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밖에서 공고를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스크랩한 다음에 최근 본 공고나 스크랩 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 공고의 제목을 클릭하면 이렇게 공고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고에 지원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것도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페이지의 제일 아래쪽을 보면 지원하기 버튼이 있고 이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를 선택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채용 공고에 지원 완료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이제 입사 지원 현황으로 오면 자신이 지원한 공고의 제목 그리고 공고에 제출한 이력서를 모두 출력해두고 또는 자신이 언제 지원했는지까지 표시해두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자신이 지원한 공고와 제출한 이력서를 즉시 확인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에 들어가지 않아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밖에서도 이런 식으로 즉시 지원 기능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연을 위해서
시간을 위해서 지원을 조금 더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지원한 공고일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지원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미 지원한 채용 공고입니다. 알림이 출력되면서 중복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원자가 이제 지원한 공고에서 매니저가 지원자를 관리하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매니저의 아이디로 로그인하게 될 시 매니저가 작성한 공고의 내용들이 모두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이전에 아까 만들었던 회원가입했던 계정에 보시면 지원자 2명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에서도 수정 버튼을 누르면 해당 공고에 작성했던 내용이 모두 출력되면서 아까 작성했던 제목과 내용들을 모두 수정하실 수 있고 삭제 버튼을 누르시 해당 공고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 공고에서 지원자 관리하는 부분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고의 제목을 누르게 되면 아까 화면에 보셨다시피 지금 서류 전형에 학생들의 신상, 경력, 전공, 자격증, 포트폴리오, 스킬, 어학 등 모든 내용들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뽑고자 하는 분야와 학생들의 경력이 맞는 부분이 있다면 찐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체크하실 수도 있고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 학생의 이력서가 출력되면서 이력서를 보시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 같은 경우도 작성하게 되면 강민서님의 메모가 추가되었습니다. 알림과 함께 체크되었다는 표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역시 0점에서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학생들마다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에 본 회사랑 맞지 않는 학생일 경우에는 제외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면서 하단으로 이동 누르게 되면 강민서란 학생의 이름은 이렇게 최하단으로 배치되게 되고 김도인이라는 학생 역시 이렇게 최하단으로 배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지원한 테스트 역시 지금 여기에 출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학생일 경우에는 상단으로 이동 버튼을 통해서 상단으로 출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학생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합격과 불합격 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방금 설정한 이채원의 학생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결과 발표를 누르면 불합격자의 미리 체크해두었던 이채원, 강서연 이렇게 이름이 출력되게 되고 합격자의 경우에는 박서준, 박시우, 한우진 이렇게 이름이 출력되게 됩니다. 여기서 박서준과 박시우는 이렇게 정동진 강사님과 송창임 강사님을 아이디 값을 매겨놔서 나중에 이메일 전송하는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한 학생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결과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는 김지우, 박서준, 박시우, 한우진이고 불합격자에는 이채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일을 확인할 때는 불합격자인 저와 합격자의 한우진, 박시우, 박서준 이메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표를 하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이 전송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전송될 시 결과 발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알림과 함께 이건 저의 아이디입니다. 저의 아이디에 불합격 통지가 이렇게 방금 시간 기준으로 4시 17분에 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까 합격자의 발표를 했던 아이디 역시 합격 알림 문자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합격 발표를 했던 강사님 아이디 역시 이메일에 합격 발표 알림 문자가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공고 관리를 누르게 되면 해당 공고에 1차 면접이 체크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1차 면접을 클릭하게 되면 아까 있었던 합격자들이 추려지게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제외하기, 찜 모두 활성화되며 이렇게 메모 또한 다 추가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불합격 2명, 합격 2명으로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합격자 아이디에 박서준, 한우진, 불합격자 아이디에 김시우, 박시우가 추적되게 되면서 제목도 수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합격 문자를 발표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문자가 1차 면접 합격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출력되게 되고, 해당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자에는 한우진, 그리고 불합격자에는 박서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순간에서 최종 발표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발표가 진행되면 모든 채용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림과 함께 해당 공고 SK 하이닉스 IoT 엔지니어 채용 최신 등록 1등으로 되어 있던 거는 마감 부분에서 최종 합격자 1명 그리고 지원자 51명으로 마감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회원 정보 수정 역시 다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는 최신 등록 1순으로 하면 현재 최신 등록 순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마감 1순으로 하면 이렇게 마감 1등, 마감 2등, 마감 3등 순으로 마감 1과 최신 등록 1순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프로젝트 시연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 상상한 웹사이트를 제작해 보는 기회라 뜻깊은 시간이었고, 이력서 공고와 같이 관리하는 데 테이블이 많아 어떤 식으로 기능을 설계해야 될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검색과 강사님에게 조언을 통해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더욱 실용적인 기능과 완성도 높은 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고, 스프링 프로젝트 때 더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시작 전에는 저희가 시작 전부터 한 2주에서 3주 정도 이만큼 더 큰 볼륨을 기획을 했고 전부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부족한 시간으로 인해 기획한 내용을 덜어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아쉬웠고, 다음 스프링 프로젝트에서는 이번을 참고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